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족을 해체하는 K-비페니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식 성까지 장인한테 빼앗긴 퐁퐁이라는 제목의 주겔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블라인드 글 하나 보시죠. 장인어른이 제 자식 성을 바꿔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시성이고 와이프가 박지성이면 계속 만날 때마다 박땡땡이라고 부르네요. 와이프는 장난이라고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장난을 칠 게 있고 안 칠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선을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처남자식을 성을 바꿔서 제가 장난치듯이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또 제 부모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기분 안 좋죠. 그리고 싫다고 얘기를 해도 자꾸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와이프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좋으니까 하는 얘기라고 하고 그럼 처제한테 제부 앞에서 할 수 있냐 하니까 없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저도 저 없을 때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없을 때에도 문제가 되죠, 그거는. 그리고 내 앞에 없으니 그럴 수 있는데 왜 내 앞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 해도 계속 제가 잘못했다는데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제 주변인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와이프는 끝까지 문제될 게 없고 좋아서 하는 거다 이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와이프도 장인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설령 그나마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처지는 애들은 안 친해서 안 하는 거다 하는데 친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관계가 친한 사람한테 더 조심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저 엿먹이는 건가요? 라는 글입니다. 여기에 현대글로비스 불준마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선 별게 다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여기에 좋아요들이 왕창 찍혔습니다. 그리고 또 불준마가 다시 글을 적었는데 형이 예민해 보여. 와이프분이 대단하네. 이런 성격 어떻게 맞춰주면서 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이없죠.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지금 근본 없는 국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초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우리 옆나라 일본 그리고 서구권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르게 되어 있죠. 오늘날 법적으로는 일본만이 이게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대요. 이전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부부 동생을 강제했으나 점차 폐지되고 현재는 일본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BBC 뉴스, BBC면 영국이죠. 여기 기사 한번 볼게요. 서양에서는 왜 여전히 남편 성을 따를까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성 70%가 결혼 후 남편 성을 따른다. 우리나라는 남편 성도 안 따라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무려 70%가 남편 성을 따라간대요. 법적으로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90%. 2016년 기준 18에서 30세 여성의 85%가 남성의 성으로 바꿨다. 영국도 엄청나게 높네요.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여자를 우대한 국가예요. 남편 성도 안 따르는 나라였잖아요. 여자들이 그동안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는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어서 이전 세대보다는 줄어든 비율이라고 해도 여전히 서구의 많은 나라에 이 같은 문화적 규범은 버젓이 존재한다. 보다 더 개인주의적이고 성평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됐음에도 말이다. FM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미국에서는 30살 이하 여성 68%가 스스로를 FM주의자라고 정의한다. 영국에서도 60%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답니다. 그리고 성씨 문화를 연구하는 영국 브래드포드 대학교 사이먼 덩컨 교수는 기혼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가부장적 관념에서 이 같은 문화가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놀라운 상황이다.
그동안에 이 FM주의자들이 가부장제를 없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거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애시당초 없었고, 그런데 저도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남편의 성을 따를 의무가 없음에도 여전히 많은 영어권 국가에서 이런 전통이 남아있다. 서유럽 국가 상당수가 남편 성 따르기 관습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스페인과 아이슬란드에선 기혼 여성도 자신의 성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며, 그리스에선 1983년 여성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성을 평생 유지해야 한다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세계 최상위권 성평등 지수를 자랑하며 가부장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노르웨이에서도 대부분의 여성이 여전히 남편 성을 따른다. 다만 절반 정도는 본래 성을 중간 이름 형태로 가져간다. 우리나라도 간혹 보면은 남편하고 엄마 성 요거 같이 쓰는 그런 경우 말하는 거죠. 이제 노르웨이는 반 정도는 그렇게 한다네요. 이어서 덩컨 교수팀은 영국과 노르웨이의 기혼부부 또는 약혼한 연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 및 면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요 이유를 발견했다. 첫째는 가부장적 권력의 여전한 존재였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젊은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30대 부부, 40대 부부를 본다면 서구권보다 우리가 오히려 가부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오히려 더 가부장적이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무너진 거죠. 즉 오냐오냐한 남자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한 여자들에 의해서 지금은 오히려 서구권이 더 가부장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 좋은 가정에 대한 이상이었다.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게 일종의 헌신을 상징하며 여성과 미래의 자녀를 하나로 묶는 매개가 된다는 믿음 말이다. 요거는 일종의 이제 비패 같아요. 그러니까 서구권자들 같은 경우도 남자의 헌신을 받기 위해서는 남자 성을 따르고 하는 게 이제 이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비패식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래도 과거보다는 줄기는 줄었지만 그래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거죠. 서구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몇 프로였어요? 미국이 70%, 영국은 90%, 영국의 젊은 층은 85%, 뭐 이렇다니까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죠. 자, 그리고 덩컨 교수는 여전히 일부 남성은 이런 가부장적 대물림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여성들은 여기에 동조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남편 성을 따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닌 나라인데 이제는 자녀의 성마저도 엄마 성을 따르려고 하는 근본 없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의 해체가 이루어지겠죠. 오히려 FM을 먼저 했었던 서구권보다 우리가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는 여성계들이 이런 운동을 많이 했고, 이것에 대해서 남자들이 오냐 해서 실제 많이 성공했죠.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호주제 폐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가족이 해체가 됐습니다. 공동체의 붕괴, 그리고 이로 인한 초저출산, 이런 게 다 나타났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어이없는 게 이자들이 유리한 거는 OECD 통계를 많이 들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편성을 따르는 거는 OECD로 본다면 아마 남편성을 따르는 국가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또 OECD 이야기를 또 안 꺼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여성계들의 운동은 비페미니즘이에요. 비페미니즘. 그리고 남자는 지금 이제 혜택도 없고 권위는 없어지고 의무만 남잖아요. 앞에서도 나오지만 유럽의 여자들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게 일종의 헌신을 상징하며, 이 헌신은 누구의 헌신이겠습니까? 남자가 헌신한다는 의미겠죠. 이것도 물론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한국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건이라도 세워주는 것도 없잖아. 우리나라는 건이도 안 세워주고 자녀까지도 오히려 성을, 엄마 성을 따르려고 하는, 남자는 결혼하면 돈만 열심히 벌어오라는 의무만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하죠. 비용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남자는 결혼하면 메리트가 없어요.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하기 힘들어요. 이번에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이 발표된 이후에 요즘 저출산 관련된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요. 아마 역대 지금처럼 많이 쏟아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모든 기사까지는 보지는 못하겠고 대략 제목 보고 앞에 그 기사 밑에 조금 보이잖아요. 제목 밑에 기사가. 그거를 쭉 보면 대부분은 이겁니다. 여자를 더 우대해야 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된다. 하여튼 여자 우대예요. 결국은.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20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걸 보면서도 대한민국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조상들의 경고를 무시해서 엄청난 업보를 치르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갈수록 더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어쩌겠습니까? 참 다들 아마 이제 아직은 뭐 그래도 몇 년은 더 버틸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각자 상황에 맞게 뭐 국결을 하시든 탕핑을 하시든 탈조를 하시든 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국내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정확한 비율은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산은 해외 자산, 뭐 그게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하여튼 해외 자산 쪽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이대로 가게 되면 하여튼 나중에 아마 큰 후유증을 치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행여나 원화 가치가 완전히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는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